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41번에서 42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1번부터 이제 45번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이제 남았는데요. 내용은 좀 길지만 30번에서 이제 40번 그 사이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길기만 길다 뿐이지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42번부터 이제 4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지금 요것보다도 이제 43번에서 45번 문제는 좀 더 내용이 평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독해력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41번부터 이제 45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또 내용이 예전에 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지금 옛날보다는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뭐 킬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배제가 되고 좀 내용이 조금 이제 쉬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더 쉬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제가 비록 이제 학원을 하고 있지만은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학원을 와야지 더 어떤 심화학습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학원을 오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학교가 왜 있나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학교 교육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교육이 어떻게 보면 뭐 킬러 문제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이제 교육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공교육이라는 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공교육이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한글을 떼고 국어단을 외우고 그런 것처럼 학교에 어떤 그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의 교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돼야 된다는 거죠. 학교 가서 단순히 놀고 뛰놀고 친구들 사귀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문제들이 되게 어려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더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게 고3이 풀기에는 어려운 지문들이다. 특히 30번에서 40번. 또 이것도 사실 뭐 아주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꼭 쉽게 공부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 맞는 그런 시험이 나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부하면 누구나 100점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요.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또 머리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어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런 것들은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그 서울대 아이들을 위한 또 고려대, 연대 아이들을 위한 이런 이제 교육들은 시험은 이제 그 학교에서 별도로 이제 대학 시험에서 이제 봐야죠. 수능에서는 그런 변별력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수능에서는 우리가 운전면허 따듯이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구나. 우리가 토익에서 점수를 따듯이 토익이나 토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자격증 관련된 그런 시험처럼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41번, 4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하나는 이제 제목. 자, 제목을 고르는 거예요. 제목, 그렇죠? 제목이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된 주장이 뭐냐. 그러니까 제목하고 주제하고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요. 주제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얘기고 제목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맞는데 제목이란 건 뭡니까? 사람의 그 어떤 이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목을 끌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게 제목하고 그 주제가 갖는 어떤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제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러 해갖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제목은 그와는 다르게 핵심적인 단어들을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게. 제목이 길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 고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자, 밑줄 친 A, E 중에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법적으로 틀린 상황이냐 아니면 내용적으로 틀린 상황이냐 이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일단 A advantage가 나왔죠. B unusual이 나왔고 C criticized가 나왔고 자, D enjoy가 나왔고요. E는 learning이 나왔어요. 자, 이 5개의 단어가 문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 접근할 수가 있고요.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답을 고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반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상. 그래서 문법적인 것들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 능동이나 수동이나 이런 관계로 따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상은 간단하게 반대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드밴티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스어드밴티지 그렇죠? 불이익. unusual이 나왔잖아요. 뭐 on을 빼고 usual도 한번 해보고. criticize 비평하다, 뭐 칭찬하다, 뭐 그런 칭찬하다는 말하고도 매치를 시켜가면서 한번 해보고. enjoy 같은 경우는 즐기는 거니까 뭐 싫어한다, 뭐 즐기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요. run the risk of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run 달리는 거예요. 리스크를 달리는 거예요. 리스크 위에서 달리는 거예요. 리스크를 가지고 달리든가.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제 뭐뭐의 리스크를 안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나 괜찮아. 좀 다쳐도 괜찮아. 이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반대말은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감수하는 게 맞는 건지 회피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서 그러니까 항상 반대말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상대어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반대말이나 상대어나 다 같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이제 어떤 목적이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알면은 그럼 이제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뭐 단어들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 반대말 개념으로, 상대어 개념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으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답을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The troubling relationship between scientists and the media. 보통 제목은 이제 다 앞글자를 대문자로 쓰죠, 그렇죠? 대문자로, 그렇죠? 대문자로 씁니다. 이런 이제 뭐 접속사 N이나 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문자로 쓰는데요. 얘는 이제 더인데 이제 앞에 왔기 때문에 맨 앞에 왔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고. 그 정도로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나 전치사 또 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제목이 짧을 때는. 자, 또 트러블이 이제 어떤 문제죠. 말썽, 문제. 트러블링이니까 이제 뭐 말썽 많은 관계, relationship, 문제되는 관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Scientists and the media, 과학자와 between A and B, 그렇죠? 과학자와 미디어, 언론이 되겠죠. 과학자와 언론 사이에 문제가 되는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얘가 제목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번, the scientist's choice, 과학자의 선택. To be exposed가 노출하다죠. The media, 언론에 노출되는 것, or not, 또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언론에 노출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그게 주로 나오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3번, scientist, 과학자들이요. Be cautious. 자, cautious가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be careful하고 같은 말이에요. 조심해라. When talking to the media, 언론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언론 우리 보통 뭐 말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물론 내 주장을 내세울 땐 내세워야죠. 내세우는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끼리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나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을 상대로는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당사자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또 나쁜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지식을 내가 강조한다, 조금 더 과대 포장한다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욕먹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요, 좋은 말을 써야 된다, 뭐 나쁜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나하고 먼 사람이든 사람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뭐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왜냐? 내가 뒷담화를 하는 것도 또 그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적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를 통해서 욕을 하면은 그걸 또 전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나를 욕했어? 뒤에서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유도 모르고 물론 이유가 그거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한테는 안 좋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어떤 철칙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뒷담화도 그렇죠. 서로 같이 그 모임에 끼기 위해서 같이 뒷담화를 하고 막 그게 또 나쁜 줄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누군가 또 전달해주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잖아요. 내 앞에서는 착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던 사람이 뒤에 가서는 내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만큼 기분 나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나한테 대놓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분들은 이제 곧 대학생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되는 이제 그런 길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그런 교훈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또 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 얘기할 때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의 입장이니까 뭡니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미디어에, 언론에 전달을 해주겠죠. 근데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을 어떤 인기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금 부풀려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4번 The dilemma of scientific truth and media attention. 딜레마, 여기 이제 딜레마가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 그게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cientific truth, 그렇죠? 과학적인 진실, 그리고 언론의 관심, attention, 주의, 집중, 그렇죠? 언론의 주의, 집중, 언론의 관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위에서의 어떤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과학자예요. 내 한마디에 언론이 기사를 쓰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진실하고 이거는 과학적인 진실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막 이렇게 반박을 할 그런 이제 아니면 내가 전 국민을 상대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과학적인 진실,
하고 또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또 여론이 감정적으로 흐를 때 과학적 진실이 파묻혀버리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가 되는 거죠. 아, 이거 과학적 진실은 분명히 이건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괜히 뺨 맞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진실하고 언론의 관심 이게 이제 주가 되면은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언론에게 얘기할 때 어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나오면 그게 제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지문 안에서 저자가 뭔 얘기를 하는지. 5번. What is responsible for climate issues, scientists or the media? 누가 기후 이슈, 우리 뭐 온난화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되죠, 그죠? 기후 온난화. 그래서 기후 이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과학자냐? 언론이냐? 그래서 기후 이슈, 그게 이제 주가 되면은 답이 5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후가 과학자냐, 미디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말이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으로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 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으로 이제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42번 문제는 이제 A, B, C, D, E 이 내용들을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뭐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이 해당하는 문장만 읽는 거죠. 해당하는 문장 A, B, 그렇죠? 해당하는 문장 C, D, E. 그렇게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공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면서 답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 기니까. 자, 한번 볼까요?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자, 하나의 방법, to avoid, 피하는. contribute가 이제 기여하다는 뜻이거든요.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overhyping, overhype에서 온 말인데, 과대 포장하다, 과장하게 얘기하다, story. 이야기를 과대 포장하는데, 기여하는 거, 과대 포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과대 포장하지 않는 방법은 would be to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would가 나오면 항상 가정법 과거를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과장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if 대용절로 이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드란 말이 나오면요, 생뚱맞게 우드가 나오면 그건 가정법하고 가정법 현재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가정법 과거가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처럼 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얘기를 과장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However, 그러나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 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자,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그렇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to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은 realistic, 현실적인 option,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현실적이진 않죠. 우리가 뭐 절에서 스님들이 무건 그 수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답답하게 우리가 입이 있고 귀가 있는 것은 의사소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써먹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다. 어떤 과학자들? who feel a strong sense,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어떤 강한 책임감? inform, 알려주는 거, 또 public, 대중에게, 그리고 policy makers, 정책 입안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대중과 정치인들에게 자, offer suggestion, 제안을 제공하는 거니까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끊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려줄 책임감 그런 거를 느끼는 과학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all to 이렇게 이제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제안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to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to로 이렇게 그리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리고 또는 제안을 하기 위한 책임감. 그러니까 대중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인포는 거죠. 정보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지식, 정보 알려주고 제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그 온난화가 나왔으니까 온난화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여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정보를 대중하고 정책 입안자들한테 제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제안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덜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조금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을 더 옹호하는 그런 이제 정치인인데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100%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위험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지구의 어떤 속성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지 못한 그런 이제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어떤 그 정화 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현실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줄이는 건 줄이더라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지 기존의 것들을 아예 다 폐기 처분하고 뭐 대체 에너지 쪽으로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 다 근거 없는 얘기다. 근거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일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아직까지 사용해도 된다. 그런 주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 자기도 4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4년짜리 대통령인데 4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건 있지만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기존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폐기 처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 최근에도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때 원전 그걸 막 폐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발전해온 그 원동력이 하나가 원자력 발전인데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정책 위반자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5년짜리 대통령인데 5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2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막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는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틀어잡고 하려고 하면은 무리수가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트럼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4년 동안 대통령 하니까 4년 동안은 써도 괜찮다 이거. 그리고 트럼프도 나이도 많으니까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그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지 한꺼번에 바꿔나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돼요. 왜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점진적으로 가야지. 순리대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할 때가 오게 돼요. 그럼 그때 하는 거지. 이걸 막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은 어떤 후폭풍이라든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얘기한 게 뭡니까? 과장되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대중하고 정책 위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has advantages in getting a message out and perhaps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 but it runs the risk of 이것도 또 나왔네요, 그렇죠? Misinterpretations,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자, 여기 이제 좀 핵심적인 말들이 좀 나왔는데요. Speaking with 누구누구와 얘기하다,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런 얘기죠. 언론 구성원들과 얘기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예요, 그렇죠? 언론 구성원들과 얘기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다. 어떤 이점이 있느냐? Getting a message, 메시지를 out. get out이니까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언론에 뿌리는 거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나가는 거죠, 그렇죠? get out.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에 이점이 있다, 그렇죠? 언론에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굳이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언론에 한번 얘기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내용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 자, 여기 이제 in 하고 ing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recognition이 이제 인식,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인정은 우호적인 인정을 받는데 유리하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주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언론이 전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전 국민이 나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똑똑하네. 아,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즉 speaking with the members of the media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에게 얘기하는 것은 runs the risk of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어떤 위험? mis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이 이제 해석이거든요. mis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 그렇죠? 오역도 되고 오해의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그런 건덕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아까도 이제 강의할 때 저번에도 이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은 장황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허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비판의 어떤 근거들이 되는 거거든요. 언론에 이제 많이 얘기하면은 언론이 아무리 그 과학 기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문가들보다는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보다. 그러면 잘못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역이 되는 거죠, 오역.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위험을 안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자, clarify가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larification 하면 이제 명확하게 뭐 해명, 명확, 뭐 이런 뜻이 되는데 반복된 해명, 밝혀내는 거죠. 반복된 해명의 필요성의 그 위험을 떠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오역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반복된 해명을 할 그런 위험, 그리고 entanglement. 자, 이게 이제 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요 리스크. 이렇게 하는 또 리스크는 이제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entanglement는 이제 얽힘,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연루가 되는 거죠, 연루, 그렇죠? never ending, 끝없는, 결코 끝나지 않는 controversy, 논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걸 또 해명하면은 거기에서 또 반박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언론에 얘기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 이건 장점이죠, 장점. 그렇죠?
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점이고, 이게 이제 단점이 단점.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점. 오해. 1번 오해. 2번 반복된 해명. 3번 연루. 자, 그래서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한다는 거 뭡니까? 언론하고 얘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론하고 얘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결국은 이거죠. 언론하고 얘기는 하는데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안 하게 됨으로 아니 하게 됨으로써 따르게 되는 단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하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언론하고 얘기하는 거, 얘기할 거냐 말 거냐. 자, hence 따라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자, whether A or B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whether.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서 요 decision은 이제 수식하는 형태가 됐는데,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언론에게 말할 거냐, 아닐 거냐, 올라서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할지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은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be highly, 매우 individualized, 개인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판단이죠. decades ago, 자, 수십 년 전, it was unusual for all scientists to have results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and consequently,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 자, 수십 년 전에, 자, 요거는 이제 usually 일반적인 거잖아요. unusual은 이제 특이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그죠? 한번 봅시다. All scientists, 자, 지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들이, 자, 전치사 포엠 투부정사 나오죠. 얘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죠?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have results, 결과를 갖고 있어요.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결과인지 한번 봅시다. They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언론에, 자, of interest, interest가 이제 어떤 흥미, 이익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익이 되는. 그래서 of하고 이제 그 명사 형태가 합쳐져 이제 형용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이익이 되는, 아니면 언론에 흥미를 끄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흥미를 끄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지구과학자가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few media, few가 나오면 이제 부정이죠, 부정, 그죠? few media, 언론 접촉, contact, 언론 접촉은 기대되거나 encourage가 이제 고무하다, 격려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격려되지 않았다. 거의 격려되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수십 년 전이니까 수십 년 전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언론 그 미디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은 활성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그래서 언론하고 과학자하고 접촉할 기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당연히 접촉을 했겠죠. 근데 현대처럼 지금처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촉이 원만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케이저가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 저번에 이제 17세기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떤 역사학자들이 재단해 놓은 그런 틀에 그거를 100% 선입견을 갖고 또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죠. 아닌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단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바라볼 때는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다. 그럼 이런 추세에 맞는 내용으로 글들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외적인 상황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학자들이 재단해 놓은 그런 관점들을 100% 선입견을 갖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깨어있는 지식인인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십 년 전이니까 당연히 수십 년 전에도 언론하고 과학자들이 인터뷰를 했겠죠. 뭐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왜 알고 있겠어요? 언론인들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 그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빈번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하고 만날 기회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내용을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따라서 거의 언론 접촉은 기대하거나 격려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지구 과학자들이 미디어에 흥미를 끄는 그런 결과물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뭔가를 알린다는 것은 이거는 대중이 알아도 될 만한 내용이다.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는 건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야. 언론도 흥미도 없고 대중한테 알려봤자 이해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알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보를 지금은 뭡니까? 다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 아니면은 인터넷 없었으니까 신문 아니면 잡지였어요. 신문이 하루에 한 번 나오잖아요. 다 그리고 또 옛날에 한자가 또 쓰여 있거든요. 또 잡지는 뭡니까? 주간 잡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월간 잡지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정보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 과학자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흥미 위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과학자들은 언론에 노출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더 연구를 해서 자기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이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결과를 흥미를 끌만한 그런 결과치를 갖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흥미를 끌만한 것들을 어떤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언론한테 자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과학자들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옛날에도. 그렇지만 언론하고의 그런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이 많지 않으면 뭡니까? 어떤 흥미 위주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많이 희석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그 과학 그 자체의 그 자기 전공을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unusual이 내용상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 were often criticized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1970년대에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수십 년 전이죠. 1970년이니까 그렇죠. 지금 2024년이니까 1970년대면 벌써 한 50년 전이죠. 그렇죠. 50년 전이면. 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 되는 거죠. 대개적으로 그렇죠. 1970년대에는 자 더가 붙었죠. 여기는 대신에 더가 붙었죠. 그러면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 이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전체 부정에 가까운 거고요. 일부 과학자들 spoke frequently 종종 자주 그렇죠? 언론과 얘기한 일부 과학자들은 종종 open criticize 비평을 받았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비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냐? 언론하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냐?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이냐? 좀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By their fellow scientists, 그들의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For having done so, 그렇게 했기 때문에. 즉 언론하고 빈번하게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언론하고 얘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단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수십 년 전, 즉 1970년대 비평을 받았던 좀 언론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바라봤던 그런 이제 시각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상황이 근데 지금 상황이 quite 아주 달라지고 있다. 다르다. 그렇죠? 이제 different. 아주 다르다. as가 또 나왔죠. 뭐뭐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feel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을 느껴서 to speak out, 공공연하게, 진짜 밖에서 말하는 거니까 공공연하게 말하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죠. Because of, 왜냐하면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느낌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할 책임, 공공연하게 말할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뭐처럼 이렇게 봐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원인 이유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말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전환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전환점. 지금 많이 달라졌다. In addition, 게다가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은 are finding, 발견하고 있다. 뭘 발견했어요? That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그들이, 자, 여기서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대중의 인정을 즐기고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인정은 뭡니까? 그거와 함께 나타나는 인정. 즉, 여기서 it은 the media attention이 되겠죠. 언론의 관심, 그렇죠? 언론의 관심과 함께 오는 대중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은 알고 있다. find가 이제 찾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자기네들이 즐기고 있다는 거, 언론의 관심과 그리고 대중의 인정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알아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즐기고 있으니까 언론에 자꾸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비난을 받았어요. 언론하고 접촉해서 뭔가 흥미를 끌만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을 전달하고 그러면은 조금 뭐 순수한 과학자가 아니다. 사이비 과학자다. 뭐 이런 시험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은 continue to resist. 자,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또 나와요. 다른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자, 얘네들은 이제 언론 찬성, 그렇죠? 언론에 얘기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은 continue to resist, 저항하는 거예요.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Speaking with reporters, 자, 기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하는 거예요. thereby 따라서, 자, 뭐 hence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논설문이나 설문문에 보면은 보통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글 같은 경우는 and나 but보다는 hence나 thereby나 이런 이제 좀 특화된 그런 이제 접속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오면은 좀 지식층들이 쓴 글이구나. 특히 대학 교수들이 쓴 글이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성문 종합영어 공부하고 그럴 때 많이 봤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내용들을 뭐 고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익숙하게 이제 해석하고 보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어렸을 때는 처음 공부했을 때는 다 그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은 hence라든지 thereby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층들이 특화되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접속사라는 거 그런 것 정도만 좀 잘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문 종합 용어에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들의 이제 글들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ing가 나왔죠, 그렇죠? ing, ing가 나왔어요.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resist에. resist. 근데 그 내용상 보면은 resist speaking, 말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죠? 저항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용상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 스피킹에 resist에 연결되는 말이 아니고
왜냐면은 기자하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입장이니까 뭐예요?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프리저브가 이제 보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니까 리지스트에 연결된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 부분이 쉽게 말하면은 동시 동작이기 때문에 and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는 이제 other scientist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고 그리고 learning the risk of 뭐뭐의 위험을 감수한다. 자, 요걸 좀 생각을 해볼게.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점이 뭐예요? 오해와 반복된 해명, 연루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언론인과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나 언론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나는 위험을 오히려 회피하는 게 되는 거죠. 회피. 내용상. 그렇죠? 그리고 being misquote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quote 여기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miss니까 인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being이니까 잘못된 인용을 잘못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용에 위험을 무릅쓴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언론에 얘기한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위험 자체를 무릅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unpleasantries, unpleasantly 이제 pleasant가 이제 어떤 pleasantries가 이제 pleasant에서 온 말인데 기분 좋은 건데 이제 on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불쾌한 거죠. 불쾌한 거. 다른 불쾌한 그런 위험을 감수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 associated는 이제 관련된 그죠? media coverage 언론 보도죠. 커버리지가 이제 보통 우리 그 잡지 앞장에 있는 거를 이제 커버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언론 보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 보도에 관련된 자, PP형이 오면 항상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unpleasantries, 자, 불쾌한 것들, 다른 불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상 틀린 거죠. 감수하면 안 되고 피해야죠. 어보이딩이 돼요. 그렇죠? 어보이딩. 여기 있는 단어를 이제 굳이 쓰자면 그렇죠? 여기 있는 단어 피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용상 그걸 이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해석은 일단 되거든요. 해석은 되는데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 파악해 두고요.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유명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레코니션, 그렇죠? 언론에 관심을 받으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는 말이에요. 유명해지만 한편으로는 오해의 위험도 받아야 되고 반복된 해명도 해야 되고 또 연루도 당한단 말이에요. 끝없는 논쟁의 연루. 그런 이제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과학자들은 언론하고 얘기하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는 거죠. 언론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해를 인용을 잘못 받거나 다른 불쾌한 일들을 받을 그런 이제 리스크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차단.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런은 무릎 쓰는 거, 무릎 쓰는 거. 그 위험을 갖고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번은 이제 이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5번이 답이에요. 자, 4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언론에 얘기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장단점. 언론에 얘기하지 않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건 장점이죠, 장점. 그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장점, 그죠? 장점. 장점이고, 요거는 회피하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장점이죠. 그죠? 오해, 인용을 잘못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불쾌한, 일을 당할 일도 없고,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론하고 얘기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장단점. 언론하고 얘기하지 않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단점은 이제 여기서 굳이 설명 안 했지만, 인정을 폭넓게 받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뉴턴도 워낙 잘 알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그 수많은 과학자들 우리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또 대중의 인지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언론하고 얘기하는 거, 언론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죠, 그거. 그게 키포인트죠, 그렇죠? 자, 1번 볼까요? 말썽나는 관계. 말썽나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과학자의 선택, to be exposed to the media. 언론에 노출되느냐, 아니면 노출되지 않느냐. 이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 사이언티스트 조심해라. 언론에 말할 때. 이거는 좀 지역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또 딜레마. 과학적인 진실과 미디어의 관심. 과학적인 진실하고 관련 없는 거죠. 과학적 진실하고 뭐 이렇게 언론에 관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론하고 얘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단점. 언론하고 얘기하지 않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단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론하고 얘기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5번. 누가 책임이 있냐? 기후 이슈하고. 아니죠. 기후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1번, 42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30번에서 40번,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는 떨어졌지만은, 전반적인 내용, 이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석상이나 문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30번에서 40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다. 41번하고 42번은. 그리고 항상 문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고 그리고 문법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문맥상이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문법적인 걸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맥상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용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반대말, 좀 불리하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런 식으로 반대말하고 상대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해석은 다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1번, 4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43번, 44번, 45번 마지막 문제를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작년 2023년 11월 수능 영어 총정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학은 이제 그 전에 끝났는데 영어는 이제 우리 학원 그 문법책 강의를 좀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와 좀 이렇게 늦어진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신의 강의를 또 듣다 보면은 그게 또 기억에서 잘 남아가지고 이번 14일날 목요일날 수능 볼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43번부터 45번 문제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